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의정부 단수 사태가 사실상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수지 내진 공사를 하던 중 인부가 포크레인으로 배수지 유입 밸브를 건드렸던 겁니다. 단수로 인한 불편도 불편이지만 주민들은 의정부시의 안이한 늑장 대처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8시 35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A씨 등 총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총파업이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파업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7만 가구에 불편을 끼쳤던 의정부시 단수 사태가 사실상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수지 공사장 일꾼의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팔당호에서 흘러들어온 물은 정수후 배수지를 거쳐 신곡동과 용현동, 밀락동 일대 7만 가구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열려 있어야 할 배수지 유입 밸브가 잠기면서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취재 결과 배수지 내진 공사 과정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이 밸브를 건드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진을 보강하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게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바다가 되는 것을 보강하는 공사인데 어쨌든 뭐 작은 실수가 이제 큰 일이 났는데 일시적으로 불편을 드린 주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안병용 시장은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인 파악 후 밸브를 잠그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고지대 지역에는 3일째 단수가 계속됐습니다. 요만한 거 한 몇 개 주고 갔는데 다 붓고 없어요. 식수도 사 먹어야지. 수압을 높였다가 녹물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당국이 수압을 조절한 탓입니다. 실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진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녹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이 비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적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서히 열은 거거든요. 고지대는 이제 금방 차는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의정부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단수로 인한 불편도 불편이지만 주민들은 의정부시의 안이한 늑장 대처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짭스럽게 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 대처 매뉴얼이 있기는 한지 의정부시 관련 조례를 살펴봤더니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신곡동과 밀락동, 용현동 일대 물 공급이 끊긴 건 지난 30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는 단수 후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던 가정, 손님 맞이에 분주했던 식당 모두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황당했죠. 아니 그럼 진작해주지 왜 인제 했을까. 그러니까 먼저 5시 정도에 안 나왔었고요. 그 문자 한 거는 한참 지난 후였어요. 이 문자 메시지 이후 수돗물 공급이 언제쯤 정상화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급수 정지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문자 통보 이후의 대응 역시 아니했습니다. 전화로 몇 시간 씨름을 해야 급수차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딴 데는 물 배달차 가는데 왜 우리 안 해주냐. 한 3시간 도착하니까 와갖고 물 배달로 여기다가 물탱크에다가. 단수 다음 날이 돼서야 가정에 생수 40병이 배달됐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니 급수가 정지됐을 때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대응 수칙은 없었습니다. 단수 일수만큼 요금을 감액한다는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비상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또 점검하고 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또 특별하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 35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51살 A씨 등 총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81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발생한 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정집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총파업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업에는 급식 시 조리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급식을 중단하는 등 학교 급식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파업 대책반 등을 구성해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기간제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6.24%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인 1.8%를 제시했습니다. 대형 건물의 소방시설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시설 공사를 면허도 없는 곳에 맡기거나 엉터리로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줘 소방시설 공사를 하거나 면허도 없는 곳에 공사를 맡기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61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 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형 공사장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부실 시공 방지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 9건, 무등록 영업 2건, 계약 의무 불이행 18건 등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 행위 등 12건을 형사 입건하고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획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19일까지 재생타이어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도내 시내버스 업체 63곳과 마을버스 업체 142곳입니다. 도는 버스 조합 등과 합동으로 재생타이어 불법 장착 여부와 안전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민 가운데 3.9%가 경제 사정으로 먹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경기도민 3.3%가 경제 사정상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고 0.6%는 자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9.8%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1.9%가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취약계층일수록 상대적 비만도와 영양 섭취 부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내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매주 다른 공연들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한선지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별빛 아래 다듬이질하는 아낙네들. 다른 듯 같은 방망이 소리와 레이저 조명이 만나 마치 여름날 장대비 속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걸음걸이. 늙은 여인의 행동을 따서 만든 할미춤이 현대무용의 춤사위와 버무러져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자태를 보여줍니다. 경기도립 무용단의 41번째 정기공연 공전으로 현대 무용수들이 우리 전통 소재를 갖고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한 퓨전 공연입니다.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연약함과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 안에 또 그 깊은 내면에는 아주 억척스럽고 뭔가 이렇게 강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연습을 하면서 그런 면을 많이 부각시키기.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의 보복으로 자행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다룬 연극 끌 수 없는 불꽃.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만행에서 희생된 민중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선 이 두 무대가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세계적 거장이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인 마시모 자네티와 유명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가 호흡을 맞추는 클래식 작품과 전통악기로 꾸며지는 국악 공연 등도 기대를 모읍니다. 많은 예술단을 데리고 있는 만큼 정말 연극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극장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오시면 다양한 작품을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순회 공연인 경기 아트 페스티벌도 오는 9월부터 양주와 포천, 양평 등지에서 개최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더 가까운 곳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농촌 마을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김포시가 이런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택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음 택시입니다. 콜택시처럼 불러 사용할 수 있는데 1,000원만 내면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음 택시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운행 첫날 분위기를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포 양촌읍의 한 마을 회관. 외출 준비를 마친 박태덕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네, 이음 택시죠. 네, 학원 삼리 박태덕인데요. 여기 마을회관에 이음 택시 올 수 있나요? 네네네. 예.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택시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양곡급사무소 갑시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읍내에 도착하기까지 15분. 요금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곳 마을 주민들이 차 없이 읍내로 나가려면 600m 이상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2시간에 한 번꼴로 오는 버스를 타야 읍내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 이제 주민들은 큰 비용 걱정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이음 택시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 사러 가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자식들이 와야 또 자식들이 태워다가 가가지고 장을 보고 택시를 타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왕복 14,000원 정도 가져야 되잖아요. 시골의 농민들이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요. 미리 등록된 마을 주민들이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는 택시에 이음 택시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1,000원만 있으면 해당 마을 주민들이 관할 읍면 사무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김포시가 지불합니다. 대신 주민 한 명당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6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확충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이고, 특히 이런 뭐 양천읍, 화성면, 대구면 같은 이런 읍면 지역들이 이런 마을버스조차 좀 이용하기 좀 힘든 그런 곳이 좀 많은 게 아직은 현실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분명히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김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벽지 마을은 모두 31곳. 김포시는 올해 7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 후 연말까지 이음 택시 이용 마을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와 모자, 양산을 챙기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